토지개발 돈 되는 정보만 팩트있게 알려드립니다.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단우입니다. 오늘의 돈 되는 토목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. 바로 이 뒤의 현장처럼 토목공사 구조물 다 무너졌습니다 라고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. 사실 뒤에 있는 현장은 얼마 전에 이제 비호우로 인해서 다 무너졌는데 저희가 설계한 현장은 아닙니다. 다른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다른 이제 시공사에서 공사를 다 하고 중까지 맡은 현장인데, 이렇게 보시다시피 슬라이딩이 일어나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주분께서 재설계를 맡긴 현장입니다. 제가 이제 늘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목 공사비 꼭 들어가야 되는 공사비는 무조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토목도면 보는 걸 제대로 보셔가지고 적정한 공사 견적서를 체킹 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, 요즘에 유난히 다른 설계 사무실이라든가 다른 어떤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또 이제 도면과 좀 상이한 부분, 좀 이상한 부분이라든가 또 설계상에 안 맞는 부분,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늘 느끼지만 해가 갈수록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한 설계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. 오늘은 이 현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너졌고, 또 임야 개발이라든가 또는 농지 개발할 때 꼭 조심해야 될 부분을 제가 이 현장에 무너진 현장을 한번 리얼로 근처에 가서 한번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현장은 이제 중공까지 난 현장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다 이렇게 구조물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재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여기 좌측에 보시면 가스 충전소가 있는데, 이 토사 자체가 슬라이딩 돼 가지고 만약에 이쪽 부지를 덮었다면 더 큰 화재가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던 현장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, 지금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했던 도면을 보니까 당초에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게 다 막 작살이 났죠. 여기가 이제 식생블럭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돌쌓기가 원래 되어 있었던데 사업주분들께서 이제 부지 효율을 더하고 이제 식생을 쌓았는데 이렇게 무너진 현장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임야 개발할 때 정말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, 토목도면을 볼 때 우리 이 계획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절토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절토하고 절토된 부분하고 이렇게 높이차가 발생되는데, 이 사면 부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산마루축구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저기 천막을 덮어놨는데, 예를 들어서 이쪽 좌측하고 저쪽에 우측으로 해서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, 폭우 오면은 빗물이 빠져가지고 좌우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, 그걸 안 하면은 바로 이게 흙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토합이 굉장히 강해집니다. 강해지면은 이렇게 구조물이 처참하게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산마루 축구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시설이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계획사면에도 예를 들어서 사면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초류종자라든가 거적덮기, 초류종자라고 하면은 우리 잔디 씨 뿌리는 걸 말합니다. 그런 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, 저희가 토목 설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거는 이제 허가상의 지침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적용합니다. 하지만 이 중요한 거는 이 공사를 하면서 이 적용을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사면 부분은 반드시 초류종자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절토를 할 때 임야라든가 이런 걸 절토를 하지 않습니까? 절토를 하면은 이 계획사면도 너무 가파르게 경사를 줘가지고 이제 절토를 하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법적 구발이라는 거는 경사를 말합니다. 경사를 말하는데 1대 1.2 경사를 줘가지고 내 땅을 조금 더 활용하려고 너무 가파르게 깎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. 이 식생블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옹벽이나 또는 보강통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허가 도면에 보면은 토목 구조물 상세도가 있습니다. 상세도라는 거는 이제 시공을 할 때 꼭 확인을 해가면서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,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늘 해왔던 방식으로 시공을 합니다. 굉장히
이게 위험한 부분인데 반드시 토목 구조물 상세도대로 공사가 됐는지도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막상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 땅이 몇 평 정도 그 실사항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만 생각을 하시, 구조물이 얼만큼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는 전혀 체킹을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. 또 한 개는 예를 들어서 옹벽이 됐든 뭐 이렇게 돌삭기가 됐든 토합에 그 견디라고 물빼기 구멍이라든가 이런 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철근은 몇 미리로 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자세히 한번 보시고 시공업자가 정말 그런 대로 시공을 하는지도 꼭 그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런 현장처럼 이렇게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임야든 농지든 때에 따라서 뭐 절토라든가 뭐 성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죠.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그 토목 구조물 시공하는 방식이 틀립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죠. 사업주는 저쪽 부지, 이 앞에 부지를 조금 더 활용하려고 기존 석주 헐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완전 이렇게 건물까지 다 침입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안에 작업자가 있었다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, 저기 위에 흙이 더 내려왔으면 이 건물까지 다 덮어서 굉장히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지금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구조물 높이, 뭐 구조물 높이라는 거는 여기처럼 뭐 식생 블럭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아니면 보강통이라든가 이런 거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높이가 좀 높으면 물론 담당 공무원도 말씀을 하시지만 관련 토목 구조 검토서를 첨부를 하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허가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다 보니까 이 토목 구조 검토를 해서 토목 관련 기술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안전한지 이런 것도 첨부를 하는데,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면적이나 길이나 구조물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조물 높이가 좀 높다 싶으면 여러분들께 반드시 그런 구조 기술사 그걸 검토를 받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비용을 꼭 한번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. 여기는 지금 기존 식생 블럭이 안 무너지고 살아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늘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공사를 할 때 이제 허가 나고 나서 견적서, 공사 견적서만 확인하고 뭐 그냥 제일 싼 업체, 통상적으로 제일 싼 업체 맡깁니다.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경험이 많은 그 시공 기술자인지 또 어디 시공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관련 면허, 건설 면허도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. 지금 여기 무너진 구간의 사업주분께서도 그걸 가장 기본인데도 제가 이제 오자마자 물어보니까 그런 걸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후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추후 이제 재시공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건 재시공이라 할 것도 없죠. 완전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다 해야 되는데 어떤 경미한 재시공이든 어떤 재시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토목 시공 공사비를 이제 지불할 때 일시불로 지불하지 마시고 몇 번에 나눠서 지불하되 여러분들께서 그 하자보수에 대한 그런 금액도 이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불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또 요지입니다.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. 이게 지금 하늘에 지금 현재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 오기 전에 측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이게 더 무너질까봐 정말 노심초사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우리 허가가 나면, 개발인 허가 나면, 토목 개발 허가 나면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이 대표님께서도 제가 현장에 와가지고 이 현장을 봤을 때 너무 처참하게 무너져가지고 어쨌든 공사를 하려고 하면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했는지 여부를 무조건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발행을 안 했지 싶은데, 이행보증보험 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바로 반드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재시공 관련 아니면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 비용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도 있지만 그런 개념의 하나로서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. 뭐 저희 지역에는 서울보증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많이 발행을 하고, 기타 이제 보증업체는 다 이제 관내 보통 시청 주위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.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. 꼭 알고 계시고,
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 현장 왔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거는, 대표님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뭐 기본이니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물어본 건데, 이 시공 관련해가지고 계약서를 좀 작성했습니까? 하니까는, 그냥 뭐 구두로 얼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계약서 자체도 지금 작성이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이 대표님께서도 지금 좀 머리 아파 하십니다. 이거 얼마나, 이 토합이 얼마나 센가 보이시죠? 이 정말 튼튼한 식생볼럭이 박살이 났습니다. 다 깨져 있는데, 어쨌든 그 계약서 자체도 작성을 안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거를 이제 공사비를 어떻게 청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십니다. 비가 일단은 천막을 좀 쳐놨는데, 만약에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옆에 가스 충전소라든가 아니면 이 시설물, 보시죠. 이 시설물 전체 이게 만약에 쓸고 내려갔으면 저기 앞에가 바로 몇 메터 앞에가 도로입니다. 기존 도로 부분에 전부 다 이 구조물이 굴러가가지고 또 지나가는 차량들 피해가 입을 수도 있었겠죠. 그래서 토목공사는 정말 안전하게 시공해야 된다는 것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약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, 계약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냥 작성해가지고 사인하고 주고받고 이러지 마시고, 계약서도 우리가 보시면, 계약서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작성을 잘하는 방법, 꼼꼼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미리미리 한번 체킹을 하셔가지고, 계약서가 좀 잘, 이렇게, 효용을 발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쭉 한번 현장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참 이게 더 쓸려내리기 전에 빨리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리얼로 현장에서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고, 무엇보다도 이게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당하시고 나시면 기본 중에 기본도 이게 안 지켜서 후회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한번 체킹을 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땅 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.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장마철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, 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께 꼭 안부 전화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저는 요거를 영상을 마치고 측량을 좀 해가지고 계획을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참 재설계 하려고 하면 재설계도 문제지만은 공사비가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가노. 차라리 이 땅 다른 데 하나 사는 게 낫지. 참 고생이다 고생이야.